네, 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짜잔! 오늘은, 우리 초보, 우리 다육맘들에게, 정말 기본적으로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다육이를 정말 몰랐었던 시기가 있었죠.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육이 공부를 또 많이 하고요. 또 농장에 가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도 많이 성장을 하고 또 다양한 이런 다육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또 노하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집에 햇빛이 잘 들지를 않는데 다육이를 키워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초보자분들에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약간의 그 지침서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햇빛이 들지 않는 사무실이나 거의 뭐 조금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는 다육식물 키우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식물들은 집에서 많이 키우시지만 특히나 이런 다육식물들은 아파트나 이런 그 실내 거실 실내 이 방 안에서 키우는 식물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실내에서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실내에서 만약에 키우더라도 창가 쪽에 햇빛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창가가 있다면 창가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따뜻한 온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런 곳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쁜 다육이다 할지라도 온도가 높거나 햇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서 다육이를 키우면 다육이 얼굴들이 굉장히 미워지고 웃자라고 콩나물처럼 다육이들이 못생기게 변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키우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아파트 베란다나 또 뭐 이렇게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추천할 수 있는 식물이 이 다육식물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다육식물을 키워보니까 햇빛과 물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통풍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 바람이 이렇게 좀 드나들지 않는 공간에서 키우시면 깍지벌레나 해충이 오기가 쉽고요. 이 아이들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통풍이 좀 잘 되어야 자구도 잘 나오고 또 건강하고 아이들의 또 건강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햇빛과 물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통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창문을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가림이 되어 있는 공간이면 밖에서 키우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한겨울 빼고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이 아이들이 충분히 실외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키워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햇빛입니다. 적어도 이런 다육이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정도는 햇빛을 좀 봐야 성장이나 이런 건강 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만약에 키우시더라도 창가 쪽이나 햇빛이 조금 충분히 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워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햇빛과 물 그리고 통풍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에서 키워주시고 바람이 잘 통하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아이들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물입니다. 물주기. 다육이는 물주기가 어려운 듯 하면서도 저는 물주기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사실 다육이는 뭐 어떤 동형 다육이나 하형 다육, 이제 겨울철에 추울 때 조금 성장하는 아이들, 그리고 좀 하절기에 성장하는 아이들로 크게 또 구분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제가 키워보니까 동형 다육이나 하형 다육이나 엄청나게 큰 차이는 물주기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 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습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게 다육이들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예뻐질 수는 있거든요. 물도 또 쉽게 빨리 들 수 있고 우짜라지 않는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있지만 과습, 네, 물을 많이 줬을 때는 정말 다육이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물을 줬을 때 금방 흙이 마를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풍이 더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을 조금 많이 단축시켜 주시는 게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 주기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 시들시들해진 것 같다. 입장에 힘이 없는 것 같다. 자, 물을 좀 주실 때는 이렇게 입장을 만져보셔서 이 끝에 입장과 이 중간 입장까지 만져봤을 때 좀 말랑말랑해지거나 쭈글쭈글해지면 사실 그때 물을 주셔도 괜찮아요. 다육이는 물을 못 먹는다고 해서 쉽게 죽는 식물이 절대 아닙니다. 농장주 분들은 재미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1년 정도 물을 안 줘도 죽지 않는 게 다육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 다육식물 그 특징 자체가 입장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는 식물이 또 다육식물이고요. 자, 이 식물도 입장이 아주 동글동글하죠. 요 안에 이미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는다고 다육이들이 심하게 뭐 병이 걸리거나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적어도 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셔야 되겠지만 물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죽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따뜻한 실내, 네, 뭐 아파트 거실에서 키우는 거는 비추하고요. 실내더라도 창가가 있는 쪽 베란다에서 키울 것을 적극 권장하고요. 두 번째로 통풍, 네, 창문 자주 열어주시고 좋은 바람 맞을 수 있도록 정리 잘 해주시고 또 세 번째 햇빛 잘 보여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물 주는 거 시들시들해진 것 같다, 입장이 쭈글쭈글해진 것 같다 할 때 물을 주시면 다육이는 무난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사랑으로 아이들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면 언제 물이 필요한지 또 창문을 열어줘야 되는지 눈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육이 키워주시면 예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또 경험으로 계속 다육이 키워보시면 또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 많이 터득하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예쁜 다육이 잘 키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6시 내 다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초보자 우리 다육맘님들 또 이 다육이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내 다육이었습니다.